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러면쩌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부전쟁 전문기술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댓글로 이 영상을 요청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난 확장팩 용군단이 처음 나왔을 때 전문기술을 올리려고 이제 살펴봤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게 변해가지고 뭐 찍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던전이나 레이드 가기 바빠가지고 전문 기술을 아예 이제 손 놓고 있다가 거의 4시즌 돼서야 제가 전문 기술을 좀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전문 기술이 복잡하게 변화된 대신에 좀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가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의 전문 기술을 뭐 기공이라든지 그거는 거의 만땅을 계속 찍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좀 오랜만에 용군단 건너뛰고 복귀하신 분들은 전문 기술 트리 자체가 아마 적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이드를 좀 더 쉽게 풀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보면은 다른 이제 영상도 제가 잠깐 유튜브 같은 것이랑 게시판 같은 데 찾아봤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고난인도의 설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전문기술 개념만 좀 잡아주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각 전문기술별로 내용을 파고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전문기술 9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파고 드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찍어본 것만 명확하게 알고 찍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딱딱 올려서 순서대로 뭐 전문기술 상인한테 배워서 또 뭐 드럼 해서 또 도안 먹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하셔서 이제 만약에 올려야겠다 생각하셨으면은 조금 아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찬찬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이드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여기 목차를 이제 넣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화면은 와우 헤드 이 화면을 이제 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잠깐 살펴볼 거고 제 이제 캐릭터로 몇 개만 시범을 좀 보여보려고 합니다. 뭐 약초 채집이나 제가 몇 개 찍어본 거 많이 찍어본 거는 캐릭터를 가지고 직접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이제 들어가 가자면은 전문 기술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와우 내에서 전문 기술은 이제 아이템을 좀 향상시켜 주거나 아니면 뭔가 수집을 통해 가지고 어 경매장에 내다 팔아 가지고 어 골드를 벌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들을 연마해 가지고 고난도의 아이템을 제작해서 또 비싸게 파는 그런 이제 생산과 제조와 판매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 내 딜량과는 크게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각각 디테일하게 이제 찍으셨을 때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접근하고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아마 여기서 가장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이제 트리를 조금씩 이제 포인트를 선정해가지고 찍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생산 부분에서는 약초가 이제 있고 채광이 있고 무드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이제 생산자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내부전쟁 초기이니까 그리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제조를 다 들어가게 되시면은 골드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고 피를 아마 잘못 찍었다가 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진짜 지금 아직 뭐 옛날에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용군단에도 해본 적 없고 또 내부 전쟁 이제 처음 이제 천천히
지금 쐐기도 9월 12일 날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동안 천천히 즐겨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급하게 접근하시면 진짜 골드만 날리고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경매장에서 예를 들면 뭐 제조하는 전문 기술을 선택할 때도 경매장에 물건들이 꾸준히 나오고 가격이 점점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비싼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레이드 고수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알아서 딱딱 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문 기술 포인트 트리를 다 거의 마스터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전쟁에서도 아마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용군단 때 경험이 없으시면은 이것도 신중하게 포인트를 해야 되고 이 선택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두 번째로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생산이라고 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 농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캔 걸 가지고 여기로 뭔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조에 대한 부분은 뭐 마부, 기공, 연금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마부도 어찌 보면은 뭐 생산에 속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마법은 이제 마법부여의 약자죠. 마법부여는 아이템을 내가 먹거나 했을 때 또는 경매장에서 찾기템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뽀각을 통해서 마력 추출을 통해서 뭔가 재료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부분 이 네 가지가 되겠네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초반에는 좀 골드를 벌어 놓거나 축적해 놓은 다음에 아예 진짜 초보고 내가 골드를 좀 벌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약초 채광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약초 채광으로 이제 저처럼 지금 제가 성기사도 약초 채광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 약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건 전용으로 채광 생산 모드로 이제 농부 모드로 해서 이제 성기사를 키울 거고 다른 캐릭터는 뭐 기공 마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금 마보 아니면 뭐 연금 약초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기공 채광 이런 식으로 어울리거나 아니면 무드를 재봉으로 하나는 생산 기술로 하고 하나는 제조 기술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산 두 개를 찍었다가 하나를 이제 뭐 하나 이게 더 이상 채광은 쓸모가 없다 나는 그래가지고 좀 연금 장신구가 먹고 싶다 그럼 채광 취소하고 연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주식 캐릭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약초 채광 찍다가 채광을 취소하고 연금으로 넘어가고 여기 약초 연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트리가 너무 이제 전문 기술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트리가 너무 만땅 찍는데 오래 걸려요. 전문 기술 포인트 주간 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한 500점 내지 700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강을 만땅을 찍었는데 이걸 취소한다? 그러면은 진짜 억장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막 되게 여러 가지로 트리를 짜놨는데 그거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부캐를 이제 기공연금으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스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당장 하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생산 두 개를 찍은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약초 연금으로 이렇게 하든지 뭐 하셔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용인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공제봉, 뭐 기공가세 이런 식으로 제조 기술만 두 개를 했다? 그거는 좀 무리입니다. 일단 골드도 많이 들고 모든 골드를 모든 재료를 경매장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골드가 무지막지하게 깨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는 생산, 하나는 제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트리를 천천히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 어차피 시즌 끝날 때까지 다 정복 절대 못 합니다. 저도 약초 채광을 용군단 때 이제 4시즌 때 이제 마스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한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찍었어요. 500포인트 중에서 절반도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개별 이제 제조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각 세심하게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기.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예를 들면 고글이 필요하다. 그럼 기공에서 찾고, 또 가죽이 필요하다면 가죽 세공에서 찾고, 또 황금이 필요하다 대장에서 찾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전문 기술은 좀 고급 컨텐츠에 가깝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문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주문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여기서는 안 드릴게요. 지금 가이드가 이제 초반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조에 대한 부분 좀 더 설명 안 드렸는데, 기계공학, 연금술, 재봉. 기계공학은 이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거죠. 뭐 니트로 추진기라든지, 뭐 웜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수리 로봇, 우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연금술은 이제 영약에 대한 시간을 올려주기 위해서 1시간짜리를 2시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돌에 대한 장신구, 그 두 가지 정도 보고 연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재봉술은 이제 천대기, 왕도 이런 것들을 이제 5성짜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주문 제작으로 골드를 벌으셔도 되고요. 가죽 세공, 가세는 가죽을 만들어서 뭐 여러 부위들, 가죽 옷을 입는 사람들 5성짜리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장은 이제 대장 기술인데 판금이 주로 있습니다. 판금에 대한 부분 또 제작을 할 수 있다. 주각은 이제 문양 같은 거, 여러 가지 꾸미기 같은 것이 이제 주각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보세는 보석 세공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이제 높은 등급의 보석을 깎아서 이제 주문 제작을 통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기본 전문 기술은 보조 기술이라서 넣진 않았습니다. 요리, 낚시, 고고학이죠. 세 개가 고고학. 기본으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옛날에는 고고학이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요리, 낚시, 고고학 이 세 개가 또 별도로 제조 기술로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술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간 퀘스트, 뭐 지역 맵에서 보물찾기, 그리고 던전 돌아가지고 장인의 명미남 그거를 먹어주기, 그리고 평판 보상으로 뭐 그 지식 얻는 거를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이 좀 시간 투자를 하면은 전문기술 포인트는 자연하게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주간 퀘스트가 2점씩 꾸준히 주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전문 기술별로 새로운 제조법을 처음으로 첫 제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첫 획득이라든가 첫 제작이라든가, 제조의 경우에는 첫 제작, 생산의 경우는 첫 획득이 이제 전문기술 포인트를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인의 명미남은 그 병참장교가 있거든요. 도르노갈에. 그거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10점에서 15점짜리 그 포인트를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명미는 꾸준하게 이제 모아주시면 되고, 평판 보상이나 뭐 보물찾기 이렇게 연계된 것도 평판 보상에서 영예가 몇 등급 이상, 뭐 6, 7등급 이상 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상으로 이 지식 포인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쭉 모아서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전문 기술 트리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장 먼저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의 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를 전문 기술 포인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해도 만땅 찍는 것은 거의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시즌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관심을 주고 레이드 갔다가 세게 갔다가 막 시간 남는 시간 와우 하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만땅 이제 거의 될까 말까예요.
워낙 이제 방대한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걸 찾아서 일단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기계공학 같은 경우도 고글 쪽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내가 고글 제작을 해가지고 돈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뭐 40포인트씩 막 트리가 있는데 10개 찍고 5개 찍고 또뭐 20개 찍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트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찍어야 되겠죠. 안 그러고 막 다른 데 헤매다가 다른 데 40개 찍고 또 헛반대 더 40개 찍고 하면은 구글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 어, 찍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제가 원하는 거를 못 하는 거죠, 결국엔. 가장 시급한 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거는 근데 취소가 불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컴플레인이 되게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고객센터에다가 누가 물어봤을 때요. 근데 절대 이거는 어, 원복이 불가능한 컨텐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이드대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성을 취소하는 것처럼 전문 기술은 취소는 트리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얻었을 때 이거를 막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 번 생각하시고 진짜 필요한 걸 내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얻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찍으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거 대충 대략 찍으면 되지 않을까? 저도 막 찍고 놨는데 나중에 이제 가이드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 필요 없는 거에 여러 가지 투자하니까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뭐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 전문 기술 포인트를 획득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다 가장 쓸모 없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또 다른 트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있으려면은 이제 와우 헤드에 보시면 원래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명확하게 이제 다 문서로 정리해서 나올 겁니다. 뭐 채광은 뭐뭐뭐 하고 뭐 기공은 뭐뭐 가장 먼저 뭐뭐 하고 막 우선순위까지 다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이걸 다 찍지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좀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내부전쟁 전문기술 트리 계산기가 있어요. 와우 헤드라는 사이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주소는 이제 설명란에 이제 올려놓을 건데 와우 헤드 이제 전문기술 포인트 투자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제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기술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포인트도 많아야지 다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리 만약에 약초책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약초를 지금 찍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초책이 들어가면은 이게 세 개의 그 페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배우기를 통해서 내가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이게 처음에 로직 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5개에다가 여기 이제 뭐 톱니도 있고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뭐지? 하다가 여기 3개도 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약초집 그 전문 기술을 하나 이제 전문 그 대도시에 전문 기술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약초채집한 말을 걸고 배우시면 됩니다. 배워서 여기 이제 일지가 생길 거예요. 그 일지를 하나를 누르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이 부분에 제조점이 나올 겁니다. 일지에서 탭이 있고 전문화 탭이 2개가 있죠. 이 2가지로 처음에 나눠지고요. 그 일지를 보면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어, 다 있죠. 클래식도 있고 용해솜도 있고 필터에서 카즈 알가르도 있죠. 그래서 이 필터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근데 여기 지금 약초 채집은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기공이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옵션이 거의 확장팩별로 다 나눠져 있다. 근데 약초는 이제 이거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번에 많이 캐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배워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내부 전쟁이나 용군난 특징이 제조법을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경매장에서 막 도안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서 그 제조법에 대한 증가는 좀 쉽게 만들어놨다. 대신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오브젝트를 주고 내용을 추가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채집 세부 정보라고 돼 있어가지고 숙련도, 기교, 능숙함, 인지력 이 네 개에 대한 부분이 또 능력치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관련 있는 게 어, 약초 채집 장신구, 요 약초 채집 도구 이게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용구 그 확백 이후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군난 때 못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또 헷갈리실 건데 이거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배워서 뭐 가격도 얼마 안 하거든요. 1000골 정도 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능력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기교, 능숙함, 인지력, 뭐 능숙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 여기는 지금 이게 옛날 거 아직 이거를 그 카잘가르용으로 사지를 못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신경 못 쓰고 그냥 막 캐러 다니느라고. 근데 카잘가르용으로 바꾸면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밑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지력. 인지력은 채집 중에 희귀 재료를 발견하는 능력 향상. 그러니까 채집이 이제 약초를 캐면은 약초 하나가 좀 일반적인 약초가 있고 특수한 약초들 있잖아요. 막 녹템 약초들. 그런 것들 발견하는 게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 부분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인지력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 희귀한 것을 발견한다. 그게 인지력이죠. 능숙함. 그 두 번째는 능숙함인데 능숙함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집하는 속도. 이게 이제 바가 하나가 이제 쭉 시전바가 움직이잖아요. 캘 때. 그게 이제 좀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19%이기 때문에 그 정도 더 빨라진다는 거고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걸로. 그 세 번째로 기교는 3.1% 확률로 주재료를 추가로 채집합니다. 즉, 인데 채집 양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교는. 그래서 하나 캘 거 두 개 캐고, 뭐 두 개 캘 걸 세 개 캐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올려줍니다. 숙련도는 물품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즉 이제 2성을 캘 거냐 3성을 캘 거냐 그거를 뭐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재료 난이도는 120입니다. 주재료를 가장 높은 품질로 채집하는 데 필요한 숙련도 이게 120인데 제가 지금 숙련도가 11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악초채집 숙련이랑 여러 가지 이제 어 다른 걸로 이제 찍었을 때 전문화 찍었을 때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숙련도들이 있어요. 여기서 5가 추가되고 또 식물학에서 뭐가 기교가 추가되고 지하 가부화에서 이제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숙련도가 지금 115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재료 난이도가 높은데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삼성 캐리 확률이 좀 낮은 겁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약초 채집이기 때문에 좀 단순하죠. 단순한 편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템의 그 보조 기술, 전문 기술, 장신구, 도구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전문 기술 능력치와 또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제조법 등을 표시해 준다. 그리고 필터가 있고 여기 숙련도가 있다.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탭에 있는 전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절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또 탭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개요부터 봐야 된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처음 조업을 했으면 여기에 다 락이 걸려 있을 겁니다. 풍족한 수학, 식물학, 지하가 뭐 이 세 개의 탭에 다 락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딱 보면은 이 개요 부분이 먼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저처럼. 그럼 이게 뜨게 되면은 나중에 개요를 찾는데 또 애를 먹어요.
이게 여기 개요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또 눌러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나랑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관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초를 더 높은 품질로 가져가는 법.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삼성 뽑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풍족한 수확. 또는 기교의 효과가 증가한다. 나는 빨리빨리 캐고 싶다. 아니면 뭐 주재료를 추가로 양적으로 늘리고 싶다. 이랬을 때는 요 이제 기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죠. 숙련도도 품질에 대한 영향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무상연꽃 획득처 이게 이제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전문화 요약, 약초 채집을 특기로 삼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곰곰이 다 곱씹어서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돼요. 근데 풍족한 수학? 뭐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품질에 대한 건지 양에 대한 건지 속도에 대한 건지 이거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포인트가 한두 개 정도 생겼으면 여기를 한번 몇 개를 이제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5개를 하면은 여기가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초반에는 가운데 센터를 한 5개는 최소씩 찍어줘야 됩니다. 5개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전문화를 배우려면은 30점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경우에 여기에 이제 식물학을 30개 찍고 그 다음에 바닥 덮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잘 보시면서 이제 행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지하가부와도 마찬가지죠. 여기 5개 여기 이제 하면은 나머지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좀 쉽게 되어 있다. 대신 이제 여기 만약 방향성을 결정화 쪽으로 갔다 하면은 기왕 선택한 거 만땅을 찍는 게 맞아요. 여기 막 이것 찍고 이것도 5개 이것도 5개 여러 가지 막 찍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트리가 여기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택하면 이 트리가 또 다르고요. 이거에 대한 선택이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포자 주입은 또 이렇게 돼 있고 방사능 이렇게 돼 있고 방사능 오염은 방사용 오염 내용으로 돼 있고 포자 주입은 포자 주입 마법 포자 영향 받을 때 이렇게 돼 있고 변형에 대한 건 변형 약초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거 하나 클릭해서 이거 하나 읽어보고 또 이거 하나 클릭해서 이것도 다 읽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복잡한 로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어차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약초 채집 같은 경우는 딱 하나를 보는 게 가장 급선무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이제 식물학을 먼저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 마지막 40점 달성 시 탈 것에 탄 채로 약초 채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엄청난 세이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인 탈 것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약초를 캐러 갔어요. 약초를 캐러 가요. 이렇게. 근데 날타를 탄 채로 만약에 캘 수 있다면은 바로 올라가겠죠. 바로 도망갈 수 있겠죠. 몹이 왔을 때 어그로 잠깐 끌었더라도 캔 다음에 바로 날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서 캔다 그러면은 그만큼 말 타는 시간을 세이브를 못 하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약초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식물학에서 40포인트를 달성 시 날탈 탕세로 약초 채집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40점을 못 찍었지만 탈 것을 써가지고 하늘골렘이라는 탈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읽어보면은 요게 이제 툴팁에 나오네요. 그 하늘 골렘의 집게는 매우 섬세해서 채집가들이 약초를 채집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날탈 탄 상태로 채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날탈을 탄 상태로 채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채집가들, 생산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용군단때에서 똑같이 이제 그 식물학에 관련 식물학이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랑 40개를 찍어가지고 날탈 탄 상태로 채집을 했었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하늘골렘을 이제 몇만 골 주고 경매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채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걸 말씀드릴 이유가 채광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채광에서도
탈 것을 탄 상태로 채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채광 기본에 들어가 있죠. 이 용기 이 부분이 아니라 채광 기본에 60포인트 달성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용군단 때 이거를 찍은 다음에 날탈 탄 상태로 채광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약초 채집이랑 채광을 다 날탈을 탄 상태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채집은 일단 가장 급선무가 채집하고 채광은 그걸 먼저 다 찍어놔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딴 뭐 품질 증가 뭐 이딴 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식물학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채광은 채광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60% 달성, 60포인트 달성. 약초는 이제 식물학 40포인트 달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전문 기술을 얼마나 이제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찍는 방향성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사항도 비슷하겠죠. 뭐 재배, 뭐 바닥 덮기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뭘 먼저 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개요를 다 이제 또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풍족한 수확은 아까 설명드렸죠. 약초 채집을 측기로 삼는다고. 식물학의 개요를 읽어볼게요. 그 다음으로 여러 식물과 그 채집법을 연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써져 있죠. 명확하게 탈것 탄 상태로 약초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식물학의 마지막 거 40점 달성 시에요.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뭐 채집 능력이 늘어간다, 보조 전문화 선택한다, 인지력, 기교 뭐 이런 게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리고 지하 과부하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기술 특기로 삼는다. 즉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은 감소한다. 그다음에 뭐 해로운 부작용 완화되고 추가 이로운 효과를 받는다. 뭐 요새는 이제 채집할 때 막 폭탄이 터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채광 을캐를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인데 부작용을 줄여준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내부 전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각각 이제 올려보면서 체험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식물학 같은 경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만땅을 최대 레벨로 받고 그 다음에 바닥덮기 배우기를 해서 최대 레벨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딱히 이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냥 한편 이렇게 한 바닥으로 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만약 여기가 잠겨 있으면은 캐릭터에 들어가서 못 보잖아요,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화 배우기를 통해 갖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거를 미리 이거를 읽어볼 수 있다, 내용을. 이 구슬꽃 관찰자 이게 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잠겨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서 다 찍어서 볼 수가 있다. 어떤 순서로 찍을 건지를 본인이 생각을 하셔갖고 다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죠. 읽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약초 채집에 대한 기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또 이것도 설명드렸고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약초 생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뭐 한 가지 제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죠. 저는 이제 기공예를 좀 많이 찍어가지고 기공예 내용을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요를 또 이제 캐릭터에서 개요를 살펴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요약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을 이제 예전부터 기공이 유명했었고 여기서 한번 고렙을 고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땜질 전투 부하를 박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계된 장비를 배우고 여기를 이제 5개를 찍으니까 10개를 찍으니까 이게 오픈이 됐죠. 그래서 여기 발명가의 필수품을 5개를 배우니까 이제 오픈이 됐고 고글 쪽에 이제 왔죠. 드디어 고글 배우기를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했을 때 내용이 뭐냐, 고글 제작 시 수용료도가 5 증가한다. 또 10개 찍으면은 여기에다가
맞물림 톱니를 사용해 보조 능력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게 10개가 안 찍혀 있으면은 고글을 아무리 이제 문장으로 해가지고 고글을 뭐 593짜리 뭐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조 능력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건 실익이 없고 나중에 이제 찍어가지고 업글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실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고글을 만들었을 때 그 고글에 대한 뭐 특화라든가 가속이라든가 이 능력치를 박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제가 또 보니까 20까지 올려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안전 부품을 사용해 땜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땜질 추가를 못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10포인트, 5포인트, 20포인트 해서 35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른 데 잘못 찍게 되면은 이거를 달성하는데 꽤나 오래 걸리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장치 이런 거 막 잘못 찍었다가 회수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글 같은 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번 찍어 보기도 하고 여기 내용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와우 헤드에 있는 전문 기술 특성 계산기를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위치가 이제 보면은 이제 와우 헤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도구에 있어요. 도구에 특성 계산기 밑에 전문 기술 트리 계산기가 있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이제 눌러주시거나 이제 다른 거를 예를 들면 뭐 연금술을 또 많이 하시죠. 여기 연금 모양 있죠. 연금술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 영역을 나는 강요하고 싶다. 그러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강력한 물약을 올려주고 싶다 하면은 강력한 물약을 배우기 눌러가지고 만땅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봐야 되겠죠. 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영약을 빨리 내가 찍어서 내가 비벼갖고 그걸 먹고 싶다 이랬을 때는 포인트를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박아야 되겠죠. 낭비 없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이 전문 기술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문 기술도 상당히 이제 내용이 방대하고 어 차분하게 이제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은 좀 시행착오를 심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돈 낭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뭔가 레이드 가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지식은 이제 포인트가 한정적이어가지고 꾸준히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이제 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반드시 그냥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어지간하면 요즘에는 경매장에서 모든 게 거의 해결이 되고 주문 제작으로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는 이제 다른 데서 조절하면 되겠죠. 자기가 뭐 선수팟을 가든 뭐를 해서 골드를 뭐 와우 서버에서 골드 매입을 하든 해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전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뭐 나도 이제 그 제작템을 직접 만들어서 뭐 착용해 보거나 아니면은 또 주문 제작을 또 내가 남의 캐릭터에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또는 내 부캐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입혀주고 싶다 이런 이제 좀 수집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전문 기술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문 기술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